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가수 이찬원 씨에 대한 신문 기사 하나입니다. 제목은 감성 트롯돌 이찬원 2026 상주 곡감 축제 출격.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연예인 행사 소식 같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작은 기사 한 조각에서 훨씬 더 큰 그림을 한번 읽어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내주신 당신을 위해 이 소식이 왜 단순한 행사 참여 그 이상인지, 또 한 아티스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략까지 어떻게 쫙 연결되는지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기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의 실마리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보죠. 자, 우선 기사에 나온 팩트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찬원 씨가 1월 23일 경북 상주에서 열리는 2026 상주 곡감축제 무대에 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눈길을 딱 뜬 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라는 대목이었어요. 아,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이런 지역 축제는 매년 좀 화제성을 위해서 새로운 인물을 섭외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올해의 얼굴 같은 느낌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수를 2년 연속으로 불렀다? 이건 단순한 섭외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이찬원 씨가 작년에 와보니까 반응이 좋았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훨씬 그 이상이죠. 이건 축제 주최 측에서 이찬원이라는 가수가 우리 축제의 정체성이랑 너무 잘 맞는다. 더 나아가서는 이찬원 없는 상주 곡감 축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 정도 수준의 확신을 가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일회성 게스트가 아니라 축제의 일부, 그러니까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파트너라. 확실히 무게감이 다르네요. 그리고 기사를 좀 더 보니까 무대에 혼자 오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동갑내기 가수 황윤성 씨와 함께 출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기 가수 두 명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무대로 끌어들인 거죠. 팬들은 두 사람의 친분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무대에 섰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 또 어떤 재미있는 장면이 나올지 기대하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점과 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점들을 연결해서 선과 면으로 무대를 훨씬 입체적으로 만드는 아주 세심한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축제가 열리는 상주라는 도시 자체에 대한 설명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예로부터 쌀, 명주, 곶감이 유명해서 300의 고장, 그러니까 세 가지 흰 것이 유명한 곳으로 불렸다고요? 네, 맞아요. 그 배경 설명이 이 축제의 격을 높여주는 거죠. 그냥 맛있는 곶감 파는 시장 이게 아니라 300의 고장이라는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열리는 축제다. 이런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 방문객들한테 나는 지금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곳에 와 있다. 이런 경험을 선사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인지 축제 프로그램도 보니까 곶감 디저트 만들기나 곶감 따기 체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연날리기, 얼음 썰매 같은 전통놀이까지 다 어우르고 있더라고요. 얼음 썰매라니. 어릴 때 아버지랑 논두렁에서 타던 기억이 나네요. 아하. 아, 정말요? 네, 저런 체험 하나가 축제를 훨씬 더 기억에 남게 만들죠.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결국 이 축제가 특정 세대만이 아니라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종합문화축제를 지향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이찬원 씨의 팬층이 1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정말 넓게 퍼져 있다는 걸 생각하면 축제의 성격하고 가수의 이미지가 정말 찰떡궁합처럼 잘 맞아떨어지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축제와 아티스트 간의 시너지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찬원 씨의 그 친근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이미지가 축제의 방향성을 강화해주고, 또 축제는 다시 그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해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2년 연속 출연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지역 축제도 정말 많은데 왜 유독 상주랑 이렇게 인연이 깊은 걸까요? 기사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기사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상주는 이찬원 씨에게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는데 초석이 된 곳이다. 아, 바로 KBS 전국노래자랑 상주시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인연이 그 시작이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초석이란 단어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서사가 담긴 관계라는 뜻이죠.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은 한 청년이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처음으로 크게 인정받았던 무대가 바로 상주에 있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강력한 스토리텔링이 있을까요?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찬원 씨는 상주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마치 고향처럼 우리가 키운 스타, 이런 식이 생기는 게 가능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히려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태어난 고향은 선택할 수 없지만 자신을 알아봐준 곳은 일종의 마음의 고향이 되는 거죠. 마음의 고향이라. 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떡잎부터 알아봤다. 우리가 그의 재능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사람들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혈연이나 지연보다 더 끈끈한 해안과 의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와, 해안과 의리의 관계라니.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팬들 입장에서도 가수가 무명 시절의 인연을 잊지 않고 계속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진정성에 더 큰 감동을 받게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죠. 그리고 이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사에서도 상주 소울푸드 페스티벌, 상주 세계모자 페스티벌 같은 굵직한 행사에 계속 초청되었다고 언급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상주시가 이찬원이라는 인물이 가진 이 특별한 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노래자랑에서의 성공이 더 많은 상주 행사 출연으로 이어지고, 그럴수록 상주와 이찬원의 특별한 인연이라는 이야기는 더 널리 알려지고, 이것이 다시 그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셈이네요. 네,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초심과 의리라는 요즘 시대의 팬들이 아티스트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가치가 있고요. 이건 아티스트와 지옥이 함께 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십 모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들 서울 중심,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을 외치는데, 이렇게 한 지역이랑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오히려 더 차별화되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다른 가수들한테서는 좀 보기 드문 사례인가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면 시간이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지역 행사는 좀 줄여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찬원 씨의 경우는 정반대죠. 자신의 뿌리가 된 지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서 그걸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핵심 재료로 삼고 있습니다. 상주와 연결된 그의 서사는 다른 어떤 가수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독보적인 브랜드 자산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주와의 관계가 그의 커리어에 얼마나 중요한 뿌리가 되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상주 곡감 축제 출연은 그의 여러 활동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기사는 그의 다른 스케줄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2025-2026 전국 투어 콘서트 찬가 소식이 먼저 눈에 띕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아주 영리한 투트랙 전략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주라는 특정 지역과의 깊은 유대를 통해서 자신의 서사, 즉 뿌리를 아주 단단하게 내립니다. 이건 충성도 높은 지지 기반을 다지는 깊이의 전략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투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적인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는 넓이의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깊이와 넓이, 어느 한쪽도 놓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두 전략이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시너지를 낸다는 점입니다. 시너지를요? 네, 상주와의 그 끈끈한 이야기는 그의 전국 투어 콘서트에 진정성이라는 색깔을 입혀줍니다. 팬들은 저 가수는 스타가 되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더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되죠. 반대로 전국적인 인기는 상주시가 그를 계속해서 초청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요. 맞습니다. 와, 그렇게 보니 두 활동이 정말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네요. 한쪽에서는 감성적이고 서사적인 관계를 쌓고, 다른 쪽에서는 상업적 성공과 대중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면서 서로를 뒷받침해주는 구조라니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네, 그래서 상주라는 구체적인 공간과 연결된 그의 이야기는 그를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 차별화하는 동시에 그를 대체 불가능한 아티스트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음악 활동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그의 방송 활동에 할애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주목할 만해요. 먼저 MBC의 서프라이즈 미스테리 살롱이라는
리얼 스토리텔링 토크쇼의 MC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의 활동 영역이 트로트라는 장르의 울타리를 이미 넘어섰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아, 서프라이즈는 오랜 시간 동안 전 국민적인 인지도를 쌓아온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리고 미스테리 토크쇼라는 형식은 단순히 재미있게 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출연자의 순발력, 어느 정도의 지식, 그리고 복잡한 이야기를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전달력을 동시에 요구하거든요. 확실히 노래 실력과는 또 다른 종류의 능력이 필요한 자리네요. 그쵸. 여기에 MC로 발탁되었다는 건 방송가에서 그를 노래 잘하는 트로트 가수, 이걸 넘어서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한 방송인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활동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 소식입니다. KBS 설 특집 2026 복터지는 트롯 대잔치에서 잠시만요.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단독 MC라고요? 설 특집이면 방송사에서 가장 힘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일 텐데 이건 정말 무게감이 다른데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명절 특집, 그중에서도 지상파 방송사의 간판 프로그램의 단독 MC라는 자리는요. 방송사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인물에게만 허락되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자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 특집 프로그램은 정말 시청률 경쟁이 치열한 황금 시간대잖아요. 네, 그렇죠. 남녀노소, 전 연령대의 시청자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흐름 전체를 단 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건 그건 이 사람 혼자서도 충분하다. 우리는 이찬원의 대중적인 호감도와 안정적인 진행 능력을 100% 신뢰한다는 방송사의 공식적인 인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와,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단순한 패널이나 공동 진행자를 넘어서 프로그램 전체를 책임지는 키 플레이어로 공인받았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가요계에서의 입지는 물론이고 이제는 방송계에서도 자신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축하면서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이 기사 하나가 사실상 현재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의 다각화된 커리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의 스냅샷인 셈입니다. 오늘 이찬원 씨의 상주 곡감축제 출연 소식을 담은 기사 하나로 시작했는데 정말 이야기가 끝도 없이 확장되네요. 한 아티스트와 특정 지역의 특별한 인연이라는 뿌리에서부터 전곡을 모델로 한 음악 활동이라는 줄기, 그리고 장르를 넘나드는 방송 진행 능력이라는 활짝 핀 꽃까지 전부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네, 각각의 활동이 때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찬원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였습니다. 지역과의 끈끈한 유대, 전국적인 음악 활동, 그리고 다재다능한 방송 진행 능력까지 이 세 개 축이 얼마나 견고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발달하고 누구나 쉽게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한 아티스트에게 나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특정 지역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쩌면 그것이 수많은 글로벌 스타들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그 아티스트만의 독보적인 진정성과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깊이 있는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